킬러를 없앤다. 이거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긴 한데, 부작용이 몇 개 있을 것 같아. 좋은 점이랑 나쁜 점이 있는데, 수학이랑 국어 차례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첫 번째, 수학 최상위권 전멸. 킬러가 없으면 최상위권은 전멸하는 게 확정이야. 너무 오래돼서 너네는 잘 모르겠지만, 2008년 수능이랑 좀 비슷할 것 같거든. 이때 수리 가형이 킬러 문제가 아예 없었어. 그래서 1등급 컷이 100점이었거든. 2점짜리 한 개만 틀려도 바로 2등급이었지. 근데 최상위권이 과연 2, 3점짜리를 틀릴까? 웬만한 4점짜리 문제도 안 틀릴걸? 결국 실력으로는 전부 다 100점인데 실수 한 방에 등급이 달라지는 실력이 아닌 실수가 관건이 되어버린 시험이었지. 결국 최상위권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반대로 실력이 좀 부족해도 준킬러만 풀 수 있는 실력만 갖추면 100점도 가능했었거든. 이번에도 그렇게 되겠지. 즉 킬러가 없으면 최상위권 전멸은 거의 확정이란 얘기야. 2번 수학 중위권 이하 헬파티. 뭐? 최상위권 전멸? 아싸 개이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위권 이하 친구들 있지. 이거 너네들한테도 좋은 상황이 아니야.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킬러를 없애면 난이도가 내려가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킬러가 없어지면 중위권 이하 애들한테 날벼락일걸? 생각을 한번 해봐. 킬러는 최상위권 친구들도 문제를 못 풀기도 하거든? 근데 중위권 이하 친구들은 킬러만 못 푸는 게 아니라 3점짜리조차도 틀리잖아. 그러면 킬러를 없애고 변별력이 낮아진 만큼 3점짜리 문제들의 난도를 4점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얘긴데,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야말로 헬파티가 시작되는 거야. 그럼 잘 받아야 40점대 받던 5등급 이하 친구들은 10점씩 내려갈 거거든. 그리고 6, 70점 나오던 3등급대 이상 친구들은 10점씩 올라갈 거야. 그리고 꾸준히 88점 이상 받던 1등급 친구들 있지. 얘네들은 이제 거의 100점에 육박하게 될 거라고 봐. 물론 점수가 변해도 등급은 크게 변하지 않겠지만, 준킬러 메타는 결국에는 현 2, 3등급 학생들한테 가장 좋은 상황이 펼쳐지게 될 거야. 왜? 준비만 잘하면 실력이 좀 부족해도 최상위권 친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점수를 받을 여지가 생겨버렸잖아. 3. 국어 대배경 지식 시대 개막. 지금까지는 지문 이해가 핵심이었지. 근데 이게 이제 끝날 것 같아. 교과 과정 안에서 내라는 건 결국 최소한 한 번 이상 봤던 내용을 출제하라 이런 말인데, 그 말은 즉 처음 보는 내용의 글을 이해하는 능력 자체를 배제해라 이런 지시가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교과 과정 밖에 제재를 가져올 수 없다는 건 지문으로 낼 수 있는 게 문학밖에 없다는 건데, 이건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되거든. 그러면 결국 교과 과정 내에서 독서 지문을 만들게 될 거야. 어디서? 고교 과정까지의 사회, 과학 안에서. 그래서 이제는 국어 성적을 위해서 오히려 국어가 아니라 다른 걸 공부해야 되게 생겼어. 공부할 게 더 많아진 건 당연하고 배경 지식을 배제하라고 했지만 아이러니하게 배경 지식이 더 중요하게 돼버린 거지. 4. 국어 대문제시대 개막. 킬러는 없애, 지문은 아는 걸 내. 근데 변별력은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단 얘기야. 엄청나게 꼬아서 낼 거야. 추론 유형에 보기를 보고 상황을 판단하는 유형에 그 위에 신유형까지. 문제 난도 자체가 대폭 상승하게 될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그냥 느낌으로만 문제를 풀어왔던 중하위권은 그야말로 헬파티가 될 거라고.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단어만 짜집기 해서 감을 잡고 그냥 찍게 될 거라고. 상위권은? 상위권은 국어는 할만할 거야. 문제가 묻는 내용을 읽고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더 뛰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고? 궁금하면 어제 올린 이 영상 보도록 하고. 5번째, 상위권 대학 학과 입결 대폭 조정. 입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형태야.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채워가는 형태거든. 근데 앞에서 말했듯이 킬러가 없어지면 최상위권일수록 원래보다 성적을 못 받을 확률이 올라가니까 재수할 확률이 높아질 거야. 그러면 당연히 입시 결과가 대폭 조절될 거라는 거지. 소위 펑크라고 불리는 상위권 학교의 미달률이 역대 최고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성적에 비해서 줍줍할 기회가 역대급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반대로 재수할 확률도 아주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 말은 수능은 전초전일 뿐이고 원서 영역이 진짜 전쟁이 된다는 얘기가 돼. 물론 수능은 최대한 잘 치는 게 좋긴 해. 6번째, 사교육 증대. 킬러는 없애고 변별력을 늘린다? 얼핏 보기에는 모순적이야.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합당해.
시기가 육모친 직후라서 그렇지 정책도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 자체는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과연 학생들이랑 학부모님들께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실까? 아니면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해왔는데 수능이 코앞에 있는데 정책을 바꿔버리니까 오히려 불안해지실까?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이제 기출이 더 이상은 기출의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가 돼버렸지? 그러면 풀 문제가 없어졌어. 게다가 평가원을 통한 수능 예측도 앞으로 9월 모의고사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는 얘긴데 과연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도저히 불안하니까 뭐라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할까? 준비를 많이 했을수록 후자일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사교육은 더 증가할 거라고. 준킬러 메타에 대처한 2024 풀커리. 이딴 식으로. 써놓고 보니 안 좋은 점이 더 많네. 사실 근데 방향 자체는 맞다고 생각이 들긴 해. 이건 여담이긴 하지만 원래 모든 공부는 문제 이해가 본질이자 핵심이다. 내가 4번 항목에서 대문제 시대가 될 거라고 했지? 그래서 방향 자체는 뭐 좋다고 판단이 되긴 해. 근데 시기가 너무 잘못됐다. 이게 만약에 수능 직후였거나 대입 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발표를 했다면 찬사를 받을 수도 있는 정책인 것 같거든. 너무 아까워. 지금 시기가 문제야. 뭐 수험생들한테 혼란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니까.